안녕하세요. 터틀 고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웹기초과정 1 섹션 3 CSS 알아보기 강의 8번째 링크와 리스트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CSS 선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베디드 스타일 시트로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CSS를 기술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링크 타입 스타일 시트로서 자, 외부에 해당되는 CSS 내용을 특정의 스타일 CSS 파일을 만들어서 링크 태그로 연결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자, 인라인 스타일은 직접 HTML 페이지 내에 해당되는 바디 내에 p 태그라고 하면 p 태그 다음에 특정의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컬런하고 CSS 내용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순위 인라인이 가장 높죠. 네, 이 정도 리마인드 하는 걸로 하고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링크 스타일링입니다. 자, 링크 스타일링은 가장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링크 스타일링인데 이제 우리가 특정의 바디 태그 안에 이제 A 링크의 href에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링크를 이제 적어주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A 링크에는 이제 이와 같이 링크 그리고 비지티드 그 허버와 같이 가상 클래스라고 한 선택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 마치 이런 거죠. 특정한 액션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특정의 약간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많은 레퍼런스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다루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링크는 뭘까요? 링크의 기본 상태고 방문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지티드는 링크를 통해서 방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허버는 이제 해당되는 링크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해서 마우스 커서가 링크 위에 올라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이 부분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미리 코딩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링크 스타일링입니다. 자, 먼저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바로 보이니까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스타일로 이제 스타일과 스타일 내에 해당되는 이제 가상 클래스 링크, 비지티드, 허버를 이용해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A 링크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버튼 스타일링을 했었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그린으로 하고 옐로우, 패딩 값이나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디스플레이 등을 이제 기술을 해줬고요. 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이런 액션들, 자, 가상 클래스 허버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링크에 대한 스타일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링크와 관련된 스타일링은 이와 같은 가상 클래스와 기본적인 CSS 골격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스타일링입니다. 자, 리스트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리스트가 뭘까요? 네, 그냥 해당되는 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근데 이 앞에 요소 앞에 어떤 형태로 보일 건지 이것을 바로 숫자나 기호 이걸 마커라고 하는데 어떤 마커를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 바로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는 이 마커 대신에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고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은 리스트 위치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뭐 인사이드라든지 아웃사이드라든지 특정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말로보다는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는데요. 자, 총 리스트가 이렇게 네 가지네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었고 실제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졌네요. 네, 이게 각각이 바로 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리스트 형태를 사용하고 만들지에 대한 스타일링을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인베디드 선언 방식의 스타일을 보시면 자, 하단에 이제 UL, unordered list. 네, 아시죠? 네, 순서가 없는 그런 unordered list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 unordered list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nordered list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를 이와 같이 자, circle, square, upper, alpha, lower 로만으로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거는 CSS 기본이 이제 프로퍼티와 컬런, 프로퍼티 밸류, 즉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밸류가 이제 쌍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설명드리는 스타일 시트 중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서클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밸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서클은 바로 이런 모양인 것이고요. 자,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동글뱅이 서클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스퀘어는 이와 같이 검정색 박스,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퀘어고, 그리고 어퍼 그리고 어퍼 알파는 이제 우선순위로 A, B, C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리스트를 이제 어퍼 알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어 로마는 이제 우리가 그 로만자로 1, 2, 3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고 이제 정의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말고 리스트 스타일로만으로도 유사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줄을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아니라 리스트 스타일하고 스퀘어 그리고 그 안에 프로퍼티 밸류 값으로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 중에서 인사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페이지에는 동일한 효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웃사이드의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이제 아웃사이드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인사이드는 이와 같이 인사이드 이렇게 선언을 해서 unordered 리스트에서 리스트 스타일하고 해당되는 인사이드,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으로 우리가 리스트 스타일을 스타일링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게 이제 테이블에 있는 보도에 대한 스타일링입니다. 자, 테이블도 우리가 테이블이 뭘까요? 테이블은 특정한 어떤 몇 곱하기 몇에 대한 이제 박스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목을 적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리스트의 한 일종이지만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이제 이름 짓고 이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제 외곽선이 있습니다. 외곽선을 이제 보도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보도는 사실 두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라인. 그래서 보더 컬랩스는 이제 두 라인을 이제 한 라인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요. 보더 스페이싱은 보더 간의 간격을 이제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많은 옵션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소스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더 속성을 이용한 테이블 테두리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라인이 이렇게 바깥쪽 라인과 안쪽 라인 두 가지 라인으로 사실 돼 있어요. 보더가. 근데 이게 조금 보통은 이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주석 처리해 놓긴 했지만 여기다 이제 보더 컬랩스라고 하는 스타일링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밸류 값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리고 위드스도 100%에서 이 전체적인 페이지에 가로 위드스를 좀 넓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각각에 대한 th, 자 테이블 헤더죠. 그리고 td, 각각의 td 값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해서 다 센터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잠깐 또 보셨던 보더 스페이싱을 보시면 사실 이 보더 스페이싱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 보더 컬랩스를 사용하지 않고 외곽선, 즉 보더 값이 라인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보더 스페이싱이라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외곽 라인과 각각에 대한 TD에서의 어떤 스페이싱을 얼마로 할 것인가, 상하 좌우죠. 10픽셀, 15픽셀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보더 스페이싱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보더 컬랩스 정도만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테이블 테두리를 설정함으로써 테이블 보더에 대한 스타일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